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밤에 잠들기 전 다리가 묵직하고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요. 하루 종일 많이 걸어서 그런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며 그냥 넘기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피로감이 사실은 뇌가 다리를 통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수라이프입니다. 구독을 하시면 오늘처럼 꼭 알아야 할 건강 핵심 정보를 빠짐없이 챙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 반드시 필요한 건강 비밀들을 제가 매번 알려드리니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뇌경색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뇌경색은 절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몇 주 혹은 몇 달 전부터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의 시작은 대부분 다리에서 나타납니다. 대한신경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뇌경색 환자 10명 중 8명이 쓰러지기 전 다리에 이상을 느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그걸 나이 탓이나 근육통으로 넘겼습니다. 한 72세 남성 환자분은 왼쪽 다리가 둔해지고 힘이 빠지길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셨고 이미 뇌로 가는 혈류가 80% 이상 막힌 상태였습니다. 뇌경색은 번개처럼 갑자기 떨어지는 병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다가 한순간에 폭발하는 병입니다. 혈관은 조용히 좁아지고 피의 통로는 조금씩 막혀가며 그 좁은 길을 피떡 하나가 막아버릴 때 비로소 사고가 터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김 교수팀의 연구에서는 뇌혈관 손상이 10년 이상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며 초기에는 다리의 혈류 이상으로 조기 징후가 드러난다고 보고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오래된 수도관과 비슷합니다. 젊을 때는 깨끗하고 탄력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 녹이 슬고 안쪽에 찌꺼기가 쌓입니다. 그 찌꺼기가 바로 콜레스테롤, 염증, 혈전입니다. 혈관이 절반 정도 막히면 아무 증상도 느끼지 못하지만 70%쯤 막히면 다리가 먼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피가 덜 가면 근육은 피로해지고 신경은 둔해지고 감각이 사라집니다. 이 신호를 단순히 피로로 넘기면 골든타임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뇌는 온몸의 지휘본부입니다. 그런데 이 본부에서 다리로 명령을 보낼 때 혈관이 좁아져 신호가 막히면 다리 근육은 전원선이 끊긴 것처럼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건 다리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명령이 끊긴 순간입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서는 다리의 일시적인 마비나 감각 저하가 뇌경색의 첫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다리의 피로가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뇌혈류 이상으로 인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며칠 전부터 한쪽 다리가 이상했다. 걸을 때마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 말 속엔 이미 예고가 들어 있습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는 그걸 듣지 못할 뿐입니다. 뇌경색은 겉으로 드러나기 전부터 이미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 시작점은 대부분 다리입니다. 이걸 안다면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왜 하필 다리에서부터 뇌경색의 신호가 나타나는지, 그 생리적 이유와 혈류의 변화, 그리고 뇌와 다리의 연결 구조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정교하게 짜인 하나의 회로처럼 움직입니다. 심장이 피를 내보내면 혈관이 그 피를 전신으로 보내고 뇌는 그 모든 순환을 지휘합니다. 이 중에서도 다리는 가장 끝자락에 있는 혈관이자 뇌와 가장 멀리 떨어진 부위입니다. 그래서 혈류의 변화나 신호의 이상이 생기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팀은 뇌경색 환자 500명을 대상으로 혈류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환자의 78%에서 쓰러지기 전 다리에 미세한 혈류 이상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무릎 아래 정맥과 동맥의 속도가 느려지거나
양쪽 다리 온도 차가 1도 이상 벌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건 피가 한쪽으로만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뇌혈류의 불균형이 다리의 미세혈관으로 그대로 전달되고 있었던 겁니다. 뇌와 다리는 신경과 혈관으로 연결된 한 쌍의 회로입니다. 뇌가 다리의 움직임과 감각을 담당하기 때문에 혈류가 줄면 가장 먼저 신호가 끊깁니다. 그 결과 다리가 둔해지고 힘이 빠지고 감각이 흐릿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종종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뇌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즉 미세 허혈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현상은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 더 자주 나타납니다. 혈관벽이 약해지고 좁아지면 다리 쪽 혈류는 쉽게 막힙니다. 그 순간 뇌는 혈압을 높여서 피를 밀어 넣으려 하지만 이미 통로가 좁아진 상태라 역효과만 났습니다. 결국 작은 혈전 하나가 뇌의 주요 혈관에 달라붙는 순간 뇌경색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에서는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다리가 저리거나 한쪽 발의 감각이 둔한 사람이 3년 안에 뇌혈관 질환을 겪을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8배 높다고 합니다. 즉, 다리의 불편함은 단순한 말초순환 문제가 아니라 뇌의 혈류 불균형을 미리 보여주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뇌경색의 신호가 다리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혈관이 좁아질 때마다 우리 몸은 아주 미묘한 신호를 여러 곳에서 보냅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명확하고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곳이 바로 다리입니다. 왜냐하면 다리는 매일 걷고 서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순간에 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뇌가 이상을 느끼면 가장 먼저 다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이 신호는 때로는 다리의 묵직함, 때로는 저림, 혹은 갑작스러운 힘 빠짐으로 나타납니다.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으니 근육은 금세 피로해지고 신경은 둔감해집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면서 그 간격이 짧아집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두 번이던 증상이 점점 자주 오고 결국 어느 날 갑자기 다리 힘이 빠졌다는 순간이 찾아오죠. 그게 바로 뇌경색의 시작입니다. 이 단계에서 병원에 가면 대부분은 아직 회복이 가능합니다. 혈류를 되돌릴 수 있는 약이나 시술이 효과를 내죠. 하지만 이 신호를 무시하면 그 다음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이 너무 평범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 부족이겠지, 날씨 때문이겠지 하며 스스로 합리화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리가 보내는 경고 신호를 구체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환자들이 병원에 오기 전 경험했던 7가지 공통된 다리의 SOS, 그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수많은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기 전 이미 몸이 보냈던 신호들입니다. 다리에서 느껴지는 아주 사소한 변화들이었죠. 하지만 그 신호를 알아챈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꼭 메모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현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거나 걸을 때 왼쪽 혹은 오른쪽 다리에만 유난히 힘이 빠져 주저앉을 듯한 느낌이 든다면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뇌의 운동 신호가 다리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징은 양쪽이 아닌 한쪽만 그렇다는 점입니다. 양쪽이 다 무겁거나 피로한 건 근육 문제일 가능성이 높지만 한쪽만 갑자기 내 다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면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한쪽 다리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남의 살처럼 느껴지는 현상입니다. 바닥을 맨발로 디뎠는데 한쪽 발은 차갑게 느껴지고 다른 한쪽은 정상이라면 이건 혈류가 불균형하게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뇌의 감각 중추로 가는 혈류가 막히면 감각이 뇌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꼬집거나 만져도 느낌이 둔해지고 양말을 열어 겹 신은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 신호는 걸을 때 한쪽 발끝이 끌리는 느낌입니다.
평소보다 걷는 게 어색하고 신발이 자꾸 벗겨지는 느낌이 든다면 이건 발목을 들어 올리는 근육에 명령을 보내는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요즘 자꾸 넘어질 뻔한다거나 걸을 때 발끝이 바닥에 걸린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다리가 아니라 뇌의 신호 체계가 느려졌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평평한 곳에서도 자주 걸려 넘어지는 현상입니다. 문턱이 없는데 발이 헛디디거나 계단을 내려가다 중심을 잃는다면 이건 단순한 부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뇌에는 고유 감각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눈을 감고도 내 다리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가 혈류 부족으로 약해지면 몸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이건 뇌가 다리의 움직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다리가 이유 없이 떨리거나 움찔거리는 현상입니다.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떨리거나 움찔하는 경우가 있죠. 이건 뇌가 근육에 보내는 브레이크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즉, 뇌 안의 운동 제어 장치가 불안정해진 겁니다. 잠깐의 피로나 스트레스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반복된다면 신경계 이상을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거나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입니다. 균형을 담당하는 부위는 뇌의 손해인데 이 부분의 혈류가 줄면 바닥이 흔들리는 듯한 어지럼증이 생기고 똑바로 걸으려 해도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벽을 짚거나 손으로 무언가를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생기죠. 이건 흔한 어지럼증과 달리 방향 감각 자체가 흔들리는 증상이라 매우 위험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신호는 위의 모든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이건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신호입니다. 뇌경색 환자 10명 중 2명은 이런 일시적 증상을 경험한 뒤 이틀 안에 실제로 쓰러졌습니다. 잠깐 다리에 힘이 빠졌지만 곧 괜찮아졌다고 안심하는 순간이 바로 함정입니다. 그건 뇌가 마지막으로 보내는 경고입니다. 피떡이 혈관을 잠깐 막았다가 다시 흘러내린 것뿐이라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상태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이 조금 불편하실 겁니다. 혹시 나도 그랬던 적이 있었나? 기억을 더듬게 되실 수도 있겠죠. 그게 아주 좋은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이 7가지 신호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괜찮겠지 하고 넘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라이프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한 가지 습관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밤 단 1분만 투자해서 내 다리가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직접 점검해 보는 습관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돈 한 푼 들지 않으며 생명을 지킬 수도 있는 방법이죠. 이제 이어서 그 1분 점검 루틴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 침대 옆이나 거실에서도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들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스스로 내 뇌혈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간은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침대 옆에서도 거실에서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루틴이지만 이걸 꾸준히 하면 내 몸의 변화를 훨씬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쪽 다리에 힘이 똑같이 들어가는지 확인하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 혹은 잠들기 전에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 보세요. 양쪽 다리를 동시에 눌러 일어설 때 한쪽이 유난히 약하거나 중심이 흔들린다면 그건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뇌의 운동 신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 다리에만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즉시 기록해 두세요. 이건 초기 뇌혈류 이상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징후입니다. 두 번째는 눈을 감고 30초 서 있기입니다. 벽이나 의자 옆 안전한 곳에서 눈을 감고 조용히 서 보세요. 몸이 좌우로 흔들리거나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든다면 균형을 담당하는 손해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눈을 감았을 때 중심을 잃는다는 건 시각 정보 없이 뇌가 다리의 위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발바닥 감각 확인하기입니다. 맨발로 바닥을 딛고 양쪽 발바닥의 감각을 비교해 보세요. 한쪽 발만 유난히 차갑거나 감각이 둔하거나 무언가 깔려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미 혈류의 차이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감각의 변화가 반복된다면 꼭 기록해 두세요. 이건 몸이 스스로 보내는 가장 솔직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일직선 걷기 테스트입니다. 거실 바닥에 선 하나를 정해두고 발 뒤꿈치와 발끝을 맞대며 천천히 걸어보세요. 선에서 자꾸 벗어나거나 몸이 기울어진다면 손해나 운동신경계의 혈류가 불안정해졌다는 뜻입니다. 이건 균형 감각의 조기 이상을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하루 한 번, 단 1분만 하세요. 지금은 아무렇지 않아도 몸은 늘 변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바로 뇌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걸 꾸준히 체크하면 쓰러지기 전 미세한 이상을 먼저 알아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식습관도 함께 돌아보세요. 하루 한 끼라도 등푸른 생선, 청국장, 시금치, 토마토를 챙기고 짠 국물, 튀김, 가공육, 그리고 공복에 바나나는 피하세요. 이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혈관 청소와 예방의 기본입니다. 혈관을 맑게 유지하면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부드러워지고 결국 다리의 감각도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몸의 신호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리가 무겁거나 힘이 빠졌다면 그건 피곤함이 아니라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하루 1분만이라도 점검하고 기록하면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되찾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나도 예전에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하고 떠오르는 순간이 있다면 오늘 바로 가족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도 꼭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몸의 신호는 혼자 알아차릴 수도 있지만 서로 챙길 때 훨씬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두 다리가 오늘도 뇌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평생 내 몸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수라이프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주변에 이런 증상이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평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